네, 안녕하세요. 자, 결산 볼 건데, 자, 결산 저번 시간에 몇 페이지까지 했었냐면요. 몇 페이지요? 예, 192페이지까지 했고, 이제 193페이지 할 차례인 모양이에요. 193페이지. 자, 결산 수정 분계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소모품의 정리가 있죠. 예, 소모품 회계 처리를 보겠습니다. 소모품에 대한 회계 처리. 소모품 회계 처리가 있는데,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2001년 4월 1일 날에 소모품을 만 원에 현금 구매하다. 현금 구매. 자, 2001년 4월 1일 날에 소모품을 만 원에 현금 구매했고, 그 다음에 X1년 12월 31일 날에 소모품 잔액은 4,000원이었다라고 할게요. 4,000원. 자, X1년 4월 1일 날에 소모품을 만 원에 현금 구매하고 X1년 12월 31일 날에 소모품 잔액이 4,000원이다. 그럼 1년 동안 소모품 얼마 쓴 거예요? 만 원 주고 샀는데 4,000원이 남으면은 6,000원 쓴 거죠. 예, 1년 동안 6,000원 쓴 거예요. 자, 그럼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먼저 첫 번째 구입한 시점에 소모품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회계 처리가 두 번째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구입한 시점에 소모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자, 근데 소모품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자산이에요.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쓰고 소모품을 사용하잖아요. 소모품을 사용하면은 소모품 B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모품은 회사에 있으면 자산, 쓰면 비용, 비용은 소모품 B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계 처리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구입한 시점. 자, 구입 시 X1년 4월 1일이죠. X1년 4월 1일 날에 구입한 시점에 자, 만 원에 현금 구매했죠. 대변에 현금 만 원이 나갔고, 뭘로 처리를 했대요? 자산 처리. 요거는 이제 구입한 시점에 쓰지 않고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하는 가정이 깔린 거예요. 예, 소모품을 쓰지 않고 가지고 있을 거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자산, 일단 소모품이다라고 잡아요. 소모품 만 원. 이렇게 자산으로 계상을 했다가, 자, 결산일이 되어요. 기말. 자, 기말에 가서 봤더니 X1년 12월 31일이죠. 자, 기말에 가서 봤더니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 돼요? 소모품이 4,000원이다 라고 되어 있죠. 4,000원. 자, 소모품 잔액은 만 원인데 기말 가서 봤더니 남아있는 게 4,000원이래요. 그러면은 1년 동안 얼마를 쓴 거예요? 6,000원 썼죠? 예, 쓴 것만큼은 결산일 날에 정리를 해요. 예, 대변에 소모품 쓴 거를 떨어요. 예, 대변에 소모품 6,000원을 떨면서 소모품을 쓰면은 뭐가 되냐면요. 예, 소모품 B가 되겠습니다. 소모품 B 6,000원 이렇게 분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모품을 샀을 때는 자산으로 다 잡아놨다가 쓸 때마다 대변에 떨면서 비용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계 처리 방법이 구입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건 어떻게 되느냐? 자, 먼저 구입 시, 자, X1년 4월 1일 날, 자, 대변에 현금 만 원이 나가요. 만 원이 나가고, 구입한 시점에 얘는 다 쓸 거라고 가정을 하고 비용 처리한 거예요. 차변에 소모품 B 이렇게 회계 처리한 거예요. 소모품 B 만 원 이렇게 분계를 했는데, 그냥 다 쓸 거라고 가정을 하고 비용 처리를 해놓은 겁니다. 비용 처리. 자, 비용으로 처리를 해놨는데 기말 가서 봤더니 기말 X1년 12월 31일. 자, 기말 가서 봤더니 안 쓰고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더래요? 4,000원이다 라고 돼 있죠. 예, 안 쓰고 남아있는 게 4,000원. 그러면은 쓴 거는 뭐가 되냐면요. 비용이 돼요. 소모품 B. 안 쓰고 남아있는 거는 뭐가 되냐면요. 소모품이 돼야 돼요. 소모품. 자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처리된 거 중에서 얼마를 취소시켜야 되냐면요. 4,000원을 취소시켜야 돼요. 안 쓰고 남아있는 거를. 대변에 소모품 B 4,000원을 이렇게 떨어요. 자, 안 쓰고 남아있으니까. 안 쓴 거는 썼다라고 가정하고 만 원만큼을 비용 처리했는데 안 쓴 게 4,000원 있잖아요. 이건 취소시키고 안 쓴 거는. 그리고 차변에
자산 잡아야 되겠습니다. 소모품 4,000원. 자, 그래서 구입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분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결론은 똑같아요. 자, 요거부터 보면은 소모품이 10,000원이죠. 대변에 소모품 6,000원 떨죠. 소모품 잔액이 얼마예요? 4,000원이죠. 얘도 4,000원 같아요. 두 개 합쳐버리면은 비용이 얼마예요? 6,000원이죠. 근데 소모품비 10,000원에서 소모품비 4,000원 빼면은 비용이 얼마가 돼요? 6,000원. 두 개 합치면 결론은 같은데 어떤 분계가 틀리냐면요. 구입 시점에 분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산 분계가 틀려지죠. 비용을 너무 많이 잡았으면은 비용을 빼면서 뭘로 잡아야 돼요? 자산. 자산을 너무 많이 잡았으면은 자산을 빼면서 쓴 것만큼은 뭘로 잡아야 돼요? 비용. 예. 그래서 분계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93페이지 보세요. 자, 1번에 비용 처리법이 있죠? 자, 사례 보시면은 소모품을 50,000원에 현금으로 구매하고 단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그래서 얘는 구입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이죠. 그래서 소모품비 50,000원 대변에 현금 50,000원 이렇게 분계를 했었는 모양이에요. 그게 다 비용 처리를 했는데 거기 결산 수정 분계 봤더니 결산일 현재 소모품 미사용액은 얼마래요? 20,000원이다라고 돼 있죠. 안 쓰고 남아 있는 게 얼마예요? 20,000원. 그럼 비용을 너무 많이 잡았잖아요. 취소를 시켜요. 비용 20,000원을 취소시키고 안 쓰고 남아 있는 거는 뭘로 잡아야 돼요? 자산. 소모품이다라고 하는 자산으로 계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취소시키고 자산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자산처리법이 있는데 소모품을 50,000원에 현금으로 구매하고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 얘는 차변에 소모품이 얼마가 오냐면요. 50,000원이 와요. 대변에 현금 50,000원. 예, 이렇게 와요. 자, 근데 결산 수정 분계를 봤더니 결산일 현재 소모품 미사용 잔액은 얼마가 있대요? 20,000원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쓴 게 얼마예요? 쓴 게 30,000원이겠죠. 50,000원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미사용 잔액이 20,000원 있다. 이 말은 쓴 게 30,000원이에요. 그럼 쓴 것만큼 대변에 소모품을 떨어요. 30,000원 썼으니까 대변에 소모품 30,000원 떨고 쓴 거는 뭐가 돼야 돼요? 소모품 B가 돼야 되겠죠. 예, 소모품비 30,000원. 예, 이렇게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 잡아놓은 거를 떨면서 쓴 것만큼은 뭘로 잡아야 돼요? 소모품 B. 자, 이렇게 분계하시면 되겠고 거기 196페이지 가운데 보시면은 소모품 회계 처리 1, 2번 문제가 있죠? 196페이지 가운데 소모품 회계 처리 1, 2번 문제가 있는데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소모품을 취득하여 취득 시점에 소모품 B로 계상하였는데 12월 31일 현재 남아있는 소모품이 500,000원이다. 자, 구입한 시점, 예, 구입시를 봤는데 자, 구입 시에 소모품 B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소모품 B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결산일 날 가서 봤더니 결산일 날에 안 쓰고 남아있는 게 얼마래요? 500,000원이다라고 돼 있죠. 그럼 비용 처리한 거 중에서 얼마를 취소시켜야 돼요? 500,000원. 그럼 대변에 소모품비 500,000원 취소시키고 안 쓰고 남아있는 거는 뭘로 잡아야 돼요? 자산 잡아야 되겠죠? 그 차변에 소모품
50만 원. 예,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 처리한 거 중에서 안 쓰고 남아 있는 거 있잖아요. 안 쓰고 남아 있는 거는 비용을 취소시키고 자산으로 잡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2번에 소모품을 취득하여 취득 시점에 소모품으로 계상하였는데 기중에 사용한 소모품은 30만 원이다. 예, 얘는 구입 시점에 뭘로 처리했냐면요, 자산으로 처리한 거예요. 차변의 소모품, 예,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결산일날 봤더니 결산일날에 쓴 게 얼마래요? 사용한 소모품은 30만 원이다라고 돼 있죠. 예, 쓴 거만큼은 대변에 소모품을 떨어야 되겠죠. 쓴 거를 빼고 소모품 얼마를 빼야 되냐면요, 30만 원 빼고 쓴 거는 뭐가 되냐면요,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차변에 소모품 비 30만 원, 예,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모품을 쓰면은 뭐가 되냐면요, 예, 소모품을 쓰면은 쓴 거만큼을 빼면서 차변에 비용 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 소모품비 30만 원.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94페이지 세 번째. 자, 세 번째 결산 수정 분계,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여금의 정리 있죠? 예,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금하고 대여금 정리. 자, 근데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 신고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4번. 자, 1월부터 6월. 그다음에 12월까지가 이렇게 했는데 1월부터 6월까지를 1기,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를 2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뭐라고 하냐면요, 1기 애정신고기간이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 확정신고기간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2기 애정, 그 다음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 확정이다라고 해요. 1년에 이렇게 4번을 신고하는데 1기 애정 1월부터 3월 거에 대한 거는 다음 달 25일인 4월 25일 날 신고 납부하면 되고, 4월부터 6월 거까지에 대한 거는 다음 달 25일인 7월 25일 날, 그 다음에 7월부터 9월 거까지는 다음 달 25일인 10월 25일, 그 다음에 10월부터 12월까지는 다음 달 25일인 1월 25일 날 신고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원재료를 구매해 왔어요. 원재료를 며칠 날 구매해 왔냐면요, 11월 1일 날에 300원에 부가세 30원 내고 구매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팔아요. 예, 팔은 거는 이제 제품을 팔았다라고 할게요. 제품을 11월 10일 날에 팔았다라고 하고, 금액은 얼마냐면요, 700에 부가세 70. 자, 이렇게 판 거예요. 자, 그러면은 11월 1일 날에 자, 원재료 구매했을 때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차변에 원재료 300, 그 다음에 부가세 30이에요. 부가세는 얼마가 되냐면요, VAT 대급금 30,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이 얼마가 빠져나가냐면요, 330원이 이렇게 빠져나가죠. 예. 그래서 원재료 구매했을 때, 자, 그 다음에 11월 10일 날에 제품을 팔아요. 11월 10일 날에 예, 제품을 판매했을 때, 자, 제품을 판매했을 때, 자, 이때는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770원에 팔았죠. 그럼 차변에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770원. 그 다음에 대변에 제품 매출이 얼마가 오냐면요, 700원. 받아온 부가세는 얼마예요? 70원이죠. 예, 부가세는 뭐가 돼요? VAT 예수금 70원. 네,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재료 구매했을 때 부가세 낸 거는 30원, 받아온 부가세는 70원.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내야 되는 부가세는 얼마예요? 40원이죠. 그걸 언제 되면 알 수 있냐면요, 12월 31일 되면은 부가세 얼마 낼지 다 알아요. 그래서 12월 31일 날에 결산 분계로 얘를 정리를 해야 돼요. 자, 결산일 날에 어떻게 정리하냐면요, 자, 내야 되는 거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변에 있는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에 빼요. 부가세 예수금 70원을 차변에 빼고, 자, 그 다음에 차변에 있는 부가세 대여금은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대변에 떨어요. VAT 대급금 30원을 대변에 떨어요. 그럼 납부세액이 얼마가 나와요? 40원이죠. 대변에 현금 40원을 내야 되는데, 내는 거는 12월 31일 날 내요? 아니면은 다음 연도 1월 25일 날 내요? 다음 연도 1월 25일 날 낼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뭘로 잡아두냐면요, 미지급금
혹은 미지급 세금, 미지급금 혹은 미지급 세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다가 다음 연도 1월 25일 날 내요. 낼 때에는 대변에 있는 미지급금 40원을 차변에 빼요. 빼고 대변에 현금이 얼마가 나가냐면요, 40원이 나가는 걸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지급금 잡혀 있는 거를 빼면서 돈 나가는 거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4페이지 상단에 사례 한번 볼게요. 자, 사례 보면은 2014년 11월 11일에 원재료를 100원에 현금 구매하였다. 그럼 차변에 원재료 100원, VAT 대여금 10원, 대변에 현금 110원이고, 이번에 제품 판매했을 때인데 2014년 12월 12일에 제품을 200원에 현금 판매했다. 그럼 차변에 현금 220원, 대변에 제품 매출 200원, 부가세 예수금 20원이다라고 돼 있죠. 네, 그렇게 잡혀 있고, 그 다음에 결산 수정 분계를 봤더니 결산일 현재 부가세 예수금은 20원이며 부가세 대여금 잔액은 10원이다. 그럼 대변에 있는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에 빼고 차변에 있는 부가세 대여금을 대변에 빼죠. 얼마가 납부세액이에요? 10원. 10원만큼 뭘로 잡았어요? 미지급금 10원. 예, 그렇게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하고 부가세 대여금의 정리에 대한 분계를 받고, 교재 197페이지 볼게요. 197페이지에 거기 1번 문제 있죠. 부가세 예수금하고 부가세 대여금. 예, 그 분계 한번 해보세요. 197페이지에 부가세 대여금하고 부가세 예수금. 자, 부가세 대여금이 얼마가 있냐면요. 예수금이 10,000원. 예수금은 내야 될 돈이죠. 대급금은 5,000원. 대여금은 돌려받을 돈이죠. 내야 될 돈. 그 대변에 있는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에 빼요.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10,000원을 빼고 내고, 대여금은 돌려받을 돈이죠. 차변에 있는 돈, 차변에 있는 거죠. 대변에 빼면서 돌려받고, 그럼 납부해야 될 세액이 얼마예요? 5,000원. 예, 그거만큼 뭘로 잡으면 되냐면요, 미지급금 또는 뭘로 잡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미지급 세금. 예.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뭘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미지급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럼 미지급금이에요. 자,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94페이지 4번에 법인세 등의 회계 처리. 예,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 배운 결산 수정 분계는 이제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법인세 등에 대한 회계 처리. 자, 근데 법인세는 여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거에 대해서, 법인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거에 대해서 언제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냐면요, 3월 달에 법인세 내야 돼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거에 대해서 3월 달에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기중에 법인세를 미리 떼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먼저 원천 징수되는 경우. 원천 징수의 경우가 있는데, 원천 징수의 경우. 자, 그 사례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사례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그냥 순서대로 볼게요. 사례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그 중간에 납부터 볼게요. 자, 중간에 납. 자, 중간에 납이 있는데, 자, 중간에 납의 경우. 자, 법인세는 1월부터 6월까지, 1월부터 12월까지 번 돈에 대해서 다음 연도 3월 달에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중간에 납은 1월부터 6월까지 번 거 있잖아요. 1월부터 6월까지 번 거에 대해서 반기 결산을 해서 법인세를 8월 달에 신고 납부한단 말이에요. 이걸 중간에 납이다라고 해요. 중간에 납은 1월부터 6월까지 번 거에 대해서 8월 달에 세금을 대강 신고하는 거예요. 일단 대강 신고했다가 나중에
3월 달에 다시 그 제대로 신고하는 거단 말이에요. 중간연합 냈어요. 거기 사례에서 얼마 냈대요? 1,000원 냈다죠. 예, 법인세, 중간연합세액 1,000원을 현금 납부했다. 그럼 대변에 현금 1,000원이에요. 현금 1,000원이 나갔는데, 자, 이 중간연합세액 낸 거는 미리 내는 세금이죠. 원래 법인세는 1년 동안 번 거에 대해서 그 다음 년도 3월 달에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중에 미리 낸 세금을 뭐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선납세금이다라고 했었죠. 선납세금. 차변에 뭐가 와야 되냐면요. 예, 선납세금 1,000원. 기중에 미리 내는 세금, 요걸 뭐라고 하냐면요. 예, 선납세금이다라고 합니다. 선납세금.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되는 경우,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이자 10,000원을 법인세 1,400원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그럼 대변에 이자 수익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10,000원. 이자 수익 10,000원인데 세금 얼마 띄고 받았대요? 1,400원. 이렇게 기중에 띄인 세금을 뭐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선납세금이다라고 했었죠. 줄 때 띄고 주는 거는 예수금, 받을 때 띄는 거는 선납세금이다라고 했었죠. 원래 세금은 법인세는 다음 연도 3월 달에 내야 되는데 이렇게 기중에 미리 띄인 세금을 뭐라고 하냐면요. 예, 선납세금이다라고 합니다. 자, 선납세금 얼마가 되냐면요. 1,400원. 요거 뺀 나머지 얼마를 현금으로 받았냐면요. 예, 8,600원을 현금으로 받았죠. 예, 현금 8,600원. 그래서 원천징수는 미리 띄인 세금, 원천징수 당했죠. 미리 띄인 세금이 얼마가 돼요? 1,400원. 그래서 선납세금이 얼마가 되냐면요. 예, 1,400원. 자, 그래서 기중에 미리 띄인 세금이 얼마예요? 원천징수 1,400원, 그 다음에 중간연합 1,000원 해서 얼마 띄었어요? 2,400원 띄었죠. 자, 12월 31일 결산을 해요. 결산하면은 이제 정확한 법인세를 대강이나마 알 수 있어요. 자, 이때 가서 봤더니, 자, 법인세 추산액이 얼마인지 봤더니, 법인세 추산액 결산일이 되면은 법인세가 얼마가 나오는지 추산이 가능해요. 그 법인세 추산액이 그 사례에서 9만 원이다라고 돼 있죠. 9만 원이에요. 자, 법인세 추산액이 9만 원이었다. 자, 그러면은 이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차변에 법인세 비용이 나와요. 법인세 비용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9만 원. 이거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인세. 내야 되는데 이 법인세는 12월 31일 날 내요? 아니면 다음 연도 3월 달에 내요? 다음 연도 3월 달에 내죠. 예, 그때까지는 개정 과목을 뭘로 쓰냐면요. 미지급 세금이다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써요. 미지급 세금 9만 원. 자, 법인세는 12월 31일이 되면은 추산할 수 있어요. 정확한 법인세는 3월 달에 알지만은 12월 31일 날에 얼마가 나올지 추산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추산한 금액이 9만 원. 그만큼 법인세 비용 잡고 그다음에 이 법인세 비용은 다음 연도 3월 달에 내니까 그때까지 뭘로 잡아두냐면요. 미지급 세금이다라고 잡아놔요. 자, 근데 기중에 미리 띵 세금들이 있죠. 띵 게 얼마 원치가 있었어요? 1,400원 더하기 1,000원에서 2,400원만큼은 미리 뭐 했어요? 띄었죠. 예, 미리 띈 세금은 빼고 내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 쪽에 잡혀있는 선납세금 미리 뗀 거를 대변에 빼요. 대변에 선납세금 2,400원을 뺀 87,600원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지급 세금은 87,600원이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미리 띄놓은 세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뺀 나머지 금액만 내면 된단 말이에요.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자산이에요. 왜 자산이냐면요. 나중에 미리 낸 것만큼 세금을 미리 낸 것만큼 나중에 세금을 적게 내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잡혀 있는 선납세금을 대변에 떨고 그 나머지 금액만 다음 연도 3월 달에 내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미지급 세금으로 잡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법인세 비용이 9만 원, 요거는 다음 연도 3월 달에 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미지급 세금으로 잡아놓고 미리 내는 세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선납세금 그 뺀 나머지 금액만 미지급 세금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기 197페이지 보세요. 197페이지. 자, 197페이지 그 가운데 법인세 비용 있죠? 자, 분계를 한번 볼게요. 1번
단기 법인세 추산액은 400만 원이다라고 돼 있죠. 선납세금 계정 잔액은 0이다. 법인세 추산액이 내야 될 법인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야 될 법인세가 얼마예요? 400만 원인 거죠. 내야 될 법인세만큼 차변에 계정 과목을 뭘로 잡냐면요. 법인세 비용으로 잡으셔야 되세요. 그 차변에 법인세 비용 400만 원. 법인세 비용 400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언제 내요? 다음 연도 3월 달에 내죠. 다음 연도 3월 달까지 뭘로 잡아둔다라고 했어요? 미지급 세금으로 잡아둔다라고 했었죠. 예, 그래서 미지급 세금 400만 원.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분개 흐름이 법인세 내야 될 돈을 비용 잡고 차변에 그다음에 이건 다음 연도 3월 달에 내니까 다음 연도 3월 달까지 뭘로 잡아두냐면요. 미지급 세금으로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단기 법인세 등 추산액은 3천만 원이다. 당사는 법인세 중간연합세액과 원천 납부세액을 선납세금 계정에 420만 원 계상하고 있다. 그럼 내야 될 법인세액이 얼마예요? 3천만 원. 그럼 차변에 법인세 비용 3천만 원. 자, 이거 내야 돼요. 내야 되는데 그럼 대변에 뭐가 오냐면요. 미지급 세금이 와요. 자, 근데 미리 내는 게 얼마가 있대요? 중간연합세액과 원천 납부세액을 선납세금 계정에 420만 원 계상하고 있다고 됐죠. 미리 내놓은 게 42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차변 쪽에 있는 선납세금을 어디로 빼면 돼요? 대변에 빼면 돼요. 미리 납부해 놓은 거 있잖아요. 선납세금 차변에 잡혀 있죠. 요거 대변에 빼요. 예, 자산이니까. 요거만큼 안 내도 되잖아요. 그래서 선납세금 420 빼고 요걸 뺀 나머지 금액 2,580만 원만 다음 연도 3월 달에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연도 3월 달에 내야 될 거는 미지급 세금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결산 수정 분계를 다 봤는데 195페이지 보시면은 5번에 기타 결산 수정 분계라고 나와 있죠. 요거는 수업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예, 찾아보면은 다 있는 내용들이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배웠던 내용들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96페이지 하단에 외화 채권 및 채무의 평가 1, 2번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수업 시간에 했었죠? 네, 했었는데 아마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네,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풀어볼게요. 자, 거기 외화채권 채무 평가인데 1번에 기말 현재 장기 차입금 계정 금액이 9,5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결산일 현재 환율은 1달러당 850원이다. 그럼 대변에 장기 차입금이 지금 얼마다라고 되어 있냐면요. 9,50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기 차입금의 장부가액이 얼마냐면요. 장부가가 9,500만 원이 돼요. 자, 근데 기말에 평가했더니 평가액이 얼마가 되냐면요. 평가액이 지금 10만 달러가 1달러당 얼마로 되어 있냐면요. 850원이죠. 예, 그러면은 요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요. 8,500만 원이 돼요. 그럼 9,500만 원이던 장기 차입금이 8,500만 원이 됐으니까 차입금이 얼마가 줄어든 거예요? 1,000만 원이 줄어든 거죠. 그럼 차변에 장기 차입금 1,000만 원 빼고 차입금이 줄어들었으면 이익 난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이익 난 거죠. 빚 준 거잖아요. 예,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외화를 환산하면서 나오는 이익이다라고 해서 외화 환산 이익 1,000만 원. 예,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빚 준 거니까. 자, 그다음에 2번. 자, 2번 보시면은 외상 매출금 중 2,140만 원은 제품 US 2만 달러를 6시 일렉트릭에 10월 14일에 매출한 금액이다. 자, 2만 달러가 결산일 현재 기준 환율이 1달러당 1,060원이다라고 돼 있죠. 그럼 2만 달러 곱하기 1,060원 하면은 외상 매출금이 얼마가 돼요? 2,120만 원이 되죠. 지금 외상 매출금의 장부가가 얼마냐면요. 2,140만 원. 자, 그 다음에 기말에 평가했더니 평가액이 얼마가 되냐면요. 예, 평가액은 2만 달러 곱하기 1달러당 1,060원이니까
요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요. 2120만 원. 그 외상 매출금이 줄었죠. 그럼 대변의 외상 매출금 20만 원을 떨고 이거 이익 난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손해 본 거죠? 예, 외화를 환산하면서 나오는 손실이다라고 해서 외화 환산 손실 20만 원. 예,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가세 대여금 예수금 했고 법인세 비용 했고 유가증권의 평가 아마 이것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나요? 자, 한번 볼게요. 했어요? 안 했어요? 이제 할게요. 자, 1번에 5천만 원에 취득한 상장법인 한강주 주식 500주의 결산일 현재 한 주당 시가가 12만 원으로 평가된다. 결산일에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이 문제 보시면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하는 거죠. 요 단기 매매 증권의 장부가가 얼마냐면요. 단기 매매 증권의 장부가가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에 취득을 했으니까 장부가가 5천만 원이에요. 그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다라고 잡혀 있어요? 5천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쵸?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기말에 시가 평가해야 되죠. 결산일 현재 환율이 시가가 얼마로 평가가 된대요? 12만 원. 그럼 장부가는 5천만 원인데 자, 시가는 얼마가 되냐면요. 시가는 12만 원. 500주 곱하기 12만 원. 그래서 요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요. 6천만 원이 돼요. 그럼 5천만 원이던 단기 매매 증권이 기말에 평가했더니 얼마가 된 거예요? 6천만 원.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은 얼마만큼 올려줘야 돼요? 1천만 원. 그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천만 원. 그래서 얼마가 됐어요? 6천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해서 나오죠. 평가해서 나오는 이익이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1천만 원. 예,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5천만 원짜리 된 게 6천만 원이 됐으니까 1천만 원만큼 올려줘야 되겠죠? 예, 올려주고 기말에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하면서 나오는 이익을 뭐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다라고 했었죠? 예. 주식은 기말에 시가 평가한다라고 했었잖아요. 5천만 원이 든 게 6천만 원 됐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자, 그 다음에 유동성 대체 볼게요. 자, 1번 문제. 자, 이것도 기억나시죠? 장기 차입금이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면은 계정 과목을 뭘로 바꿔야 된다라고 했어요?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꿔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1번에 제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1천만 원은 결산일 현재 1년 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므로 유동성 대체를 한다. 그럼 장기 차입금이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잖아요. 그럼 대변에 있는 장기 차입금. 그럼 비유동 부채이죠. 자, 비유동이에요. 비유동 부채인데 자, 여기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니까 이걸 차변에 떨어야 되겠죠. 차변에 장기 차입금 1천만 원을 떨면서 자, 장기 차입금 1천만 원을 떨면서 여기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잖아요. 예, 장기 차입금이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면은 계정 과목을 뭘로 바꿔야 되냐면요. 유동성 장기 부채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변에 있는 장기 차입금을 차변에 빼면서 계정 과목을 뭘로 바꾸면 돼요?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 가부적 계정이 정리가 있죠. 자, 그거 1번 보시면은 기존 현금 시재가 부족하여 현금 가부적으로 계상하였던 금액 5천 원에 대하여 결산일 현재에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단기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기존에 현금 시재가 부족했으면은 현금 가부적이 차변에 있었겠어요? 대변에 있었겠어요? 차변에 있었겠죠? 자, 현금 가부적이라고 하는 거는 장부상 현금 잔액하고 장부상 현금이랑 뭐랑 비교하는 거예요? 현금 시재액이랑 비교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금 시재가 뭐였대요? 부족했다죠. 예, 부족하니까 현금 시재가 더 적었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럼 차변에 현금이 만약에 장부상 현금 잔액이 15,000원 있었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현금 시재액이 10,000원이 있었다라고 할게요. 그럼 차변에 현금이 15,000원 있었는데 시재를 봤더니 얼마가 있었던 거예요?
많어. 시제가 부족하죠. 근데 시제로 무조건 맞춰줘야 돼요. 여기 진짜니까. 그럼 대변에 현금 5,000원을 떨어요. 자, 원인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때는 임시적으로 뭘로 잡아둬요? 현금 과부족 5,000원 이렇게 잡아놨다가 결산일까지 원인을 밝혔대요, 못 밝혔대요? 1번 문제. 기중에 현금 시제가 부족하여 현금 가부적으로 계상하였던 금액 5,000원에 대하여 결산일 현재에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단기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돼 있죠. 현금 가부족. 결산일까지 원인을 못 밝혔어요. 그럼 대변에 현금 가부족 5,000원을 떨고 결산일까지 원인을 못 밝혔으니까 뭘로 처리해야 돼요? 예, 잡손실 5,000원. 예, 잡손실 5,000원. 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부족하여 2번 해보시겠어요? 2번. 자, 볼게요. 2번에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부족하여 현금 가부적 계정으로 처리해 두었던 금액 4만 원 중 32,000원은 판매 직원의 시내교통비 누락분으로 밝혀졌으며 잔액은 결산일까지 그 내역을 알 수 없다. 현금 가부적 계정으로 처리해 두었던 금액 4만 원. 그러면은 현금 시제가 부족한 거니까 현금 가부적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차변에 있었겠죠. 그럼 차변에 있는 현금 가부적을 어디로 떨어요? 예, 대변에 떨어요. 대변에 4만 원 떨고, 자, 요 내역을 봤더니, 자, 교통비가 얼마였대요? 32,000원. 교통비는 계정 과목이 뭐가 돼요? 여비 교통비. 여비 교통비 32,000원이고 나머지 8,000원은 결산일까지 원인을 밝혔대요, 못 밝혔대요? 알 수가 없다죠. 알 수가 없으니까 뭘로 처리하냐면요, 예, 잡손실. 결산일까지 원인을 못 밝힌 거는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가부족에 대한 원인을 밝혔는데 여비교통비가 32,000원, 8,000원은 원인을 못 밝혔으니까 뭘로 처리하면 돼요? 잡손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이제 2개 남았어요. 결산 수정 분계.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이 있는데, 자, 1번에 퇴직급여 추계액은 2,000만 원이다.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0원이다 라고 돼 있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분계. 자, 우리가 결산일 날에는 뭘 한다라고 했냐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한다라고 했었죠. 퇴충 설정하는 분계. 이건 결산일 날에 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럼 먼저 뭘 구해야 된다라고 했냐면요, 퇴직금 추계액을 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퇴직금 추계액이다라고 하는 거는 전 임직원이 퇴사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 총액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었죠. 그 추계액이 얼마 돼요? 2,000만 원. 그럼 전 임직원이 퇴사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 총액은 얼마가 되냐면요, 2,000만 원이 돼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회계 처리는 퇴충 잔액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으면은, 자,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2,000만 원 이렇게 분계하는 거예요. 퇴충 2,000만 원. 그 다음에 차변에는 퇴직급여 2,000만 원 이렇게 분계한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었죠. 퇴직금이 나가면은 차변의 비용, 대변의 현금인데 차변의 퇴직급여 비용 잡은 거예요. 근데 대변에는 아직까지 줄 때는 아니죠. 예, 나중에 줄 거지만은 미리 부채 잡는 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잡고, 근데 만약에 퇴충 잔액이 2번 문제 보세요. 2번 문제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1,200만 원이다라고 돼 있죠. 그럼 퇴충 잔액이 1,200만 원이었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 말은 이미 얼마나치 분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퇴직금에 대한 분계가 1,200만 원치만큼은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올해 추가적으로 얼마나치만 더 분계하면 돼요? 800만 원만 더 분계하면 되는 거예요. 1,200만 원치는 분계가 되어 있었으니까 올해는 추가적으로 800만 원치만 더 분계하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퇴직급여 800,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800,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충 설정 이것도 결산일 분개이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대손 충당금 설정 분개. 자, 요거 볼게요. 자, 대손 충당금 설정. 뭐 이것도 시험에 매번 나오는 건데, 자, 대손 충당금은 일단은 결산일날 설정할 때 뭘 구해야 되냐면요, 대손 추산액을 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대손 추산액은 돈이 띄인 거예요, 띄일 것 같은 금액이에요? 띄일 거 같은 금액을 이야기하죠. 그럼 이게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럼을 나누어서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자, 외상매출금, 바드럼. 자, 띄일 것 같은 금액이 외상매출금은 얼마냐 봤더니 외상매출금 잔액이 얼마가 있대요? 100만 원 있다라고 돼 있죠? 예, 100만 원. 그 다음에 바드럼 잔액은 얼마 있다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 300만 원. 자, 여기에 몇 퍼센트가 띄는 거예요? 1%. 자, 1%가 띄는 거예요, 띄일 것 같은 거예요? 띄일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10,000원이 띄일 것 같은 거고, 바드럼은 30,000원이 띄일 것 같은 거예요. 띄인 건 아니죠. 띄일 것 같은 거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분개. 자, 외상매출금부터 볼게요. 자, 외상매출금은 분개가 대변에 띄일 것 같을 때는 대변에 채권을 진짜 떼면 안 되고 뭘로 써야 된다라고 했어요? 대손 충당금으로 해야 된다라고 썼죠. 그래서 띄일 것 같기 때문에 대변에 대손 충당금, 차변에는 미리 비용 잡는다라고 썼죠. 대손 상각비. 여기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냐면요, 띄일 것 같은 금액이 얼마예요? 10,000원. 10,000원인데 이미 띄일 거라고 잡혀있는 금액이 얼마였던 거예요? 단 대손 충당금 잔액은 외상매출금 5,000원이다라고 돼 있죠. 5,000원만큼은 이미 띄일 거라고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얼마나치만 더 분개하면 돼요? 5,000원. 차변에 대손 상각비 5,00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5,000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고, 자, 바드럼도 마찬가지죠. 바드럼도 분개는, 자, 대변에 대손 충당금, 예, 차변에 대손 상각비고, 여기 들어가야 될 금액은 지금 띄일 것 같은 금액이 얼마래요? 띄일 것 같은 금액이 30,000원이었죠. 바드럼 30,000원인데 이미 띄일 거라고 잡혀 있는 금액,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가 있대요? 이제 2,000원 있죠. 예, 2,000원. 바드럼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은 2,000원이니까 28,000원, 28,000원.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손에 대한 분개 있잖아요. 예, 대손에 대한 분개는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럼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시험 문제에서도 이 두 개가 한꺼번에 나온단 말이에요.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설정액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럼을 합한 금액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결산 수정 분개는 다 했고, 그 다음 시간에 요 결산 수정 분개를 제가 프린트를 좀 나눠 드릴게요. 해서 분개를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잠깐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